건 택배 차량 강매와 계약 건당 200만 원 정도의 오로지 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차를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짜 공고를 올린 셈입니다. 자리가 있건 없건 간에 200만 원 차부터 팔고 보자는 월 수입은 턱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집 회사에서 택배 채용 매니저로 10년 정도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채용 매니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 알바 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채용 사이트에다가 택배 기사 구인 구직 공고를 올려서 그걸 통해서 문의가 오시거나 이력서 지원하신 분들한테 택배 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직업이죠. 처음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죠? 뭐 저도 그렇고 보통 일을 처음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들어오시죠. 근데 이제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이 80% 정도는 몇 달을 못 채우시고 바로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기본급이라는 게 아예 없고 모든 일을 하면서 드는 비용을 이제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급여 조건이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건당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150만 원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50만 원씩 이제 저 몰래 가져갔던 상황이 있었죠. 제 사수라고 이제 있었는데 솔직히 일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그랬던 비용으로 이제 가로채간 거였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회사의 목적이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알선해주는 것보다 결국에는 차를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가가 2천만 원도 안 되는 차량에 뭐 이것저것 비용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2,700만 원, 2,8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했죠. 거기에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인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알바 사이트에다가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죠.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도 택배 기사 채용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광고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력서를 지원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전화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회사로 불러서 차를 사게끔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한 달에 몇 건의 계약을 하셨나요? 정말 잘 될 때는 한 달에 뭐 7건, 8건 정도 계약을 했었고요. 매달 그렇게 잘 됐던 건 아니고 아예 없던 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일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통 또래 회사원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 같은데 저축을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일반 회사랑 다르게 광고비나 식대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드려야 되는 뭐 차 한 잔까지 전부 다 제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남는 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수입이 아예 없던 달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벌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럼에도 제가 쉽게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쉽게 벌었던 기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니저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나요? 제가 처음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바뀌게 된 점도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뀌게 됐나요? 이제 경쟁업체들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회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됐고요.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외곽에 있던 사무실에서 점점 더 좋은 사무실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자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에서 여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전화 응대를 하게끔 해서 조금의 성공률을 많이 높였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입이 더 괜찮아진 거 아닌가요?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죠. 회사 전체적인 수입은 많이 늘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야 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떨어졌던 수익은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은 더 편해졌을 텐데요?
업무 분담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됐던 일의 양은 줄었던 거는 사실인데 다른 회사와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계약 건수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많이 심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는 데에도 그냥 사람을 무작정 불러서 차부터 팔고 보자는 그런 식의 회사의 입장 때문에 많이 난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졌었고요. TO가 없는데도 일자리가 있다고 속이고 계약을 했던 건가요? 그 회사 측에서는 뭐 일자리가 있건 없건 무조건 불러서 계약부터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계약 뒤에는 이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뭐 오래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처음에 말했던 자리와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저도 전화로 많이 시달리면서 일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한테 이게 소송이 걸려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죠? 일단 제일 큰 거는 뭐 차량 가격에 대한 것도 있고요. 처음에 저한테 설명을 들었던 업무의 내용과 이제 많이 달랐다. 이제 그런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측의 대응은 따로 없었나요? 변호사를 붙여준다고는 했었는데 처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3-4번 정도 받을 때에는 변호사 동행 없이 저 혼자 갔었고요. 이후에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에 2번 정도 동행을 했었는데 사실 별다른 도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고요. 그 재판 과정 중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계기로 그 일도 이제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죠.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끔 저를 몰아놓고 나중에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의감을 갖게 되었죠. 그래도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게 잘못된 일이란 걸 알고도 회사의 말만 믿고 그런 계약을 진행했던 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벌금을 내주거나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네, 뭐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미련 없이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왜 더 빨리 그만두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존재하나요? 예전만큼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조건 100% 있다고 확신은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을 때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업계에 있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솔직히 저 자신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제가 느꼈을 때 정직하지 못한 일이니만큼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그 일을 했던 저 자신한테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이제 쉬운 공짜는 없다는 거를 저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 모든 판을 깔아주고 모든 거를 뒤에서 다 지켜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용 가치가 닿으면은 회사의 소모품이 될 뿐이고 바로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만의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이 바닥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따라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버림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 바닥에는 의리와 정 같은 거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워크인에 몸을 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죠? 일단 대표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고요. 또 특히 유 부장님과는 예전 그 매니저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유 부장님이 저보다 먼저 워크인에 합류를 했었고요. 얼마 전 저한테도 제안이 왔었죠. 물론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회라는 걸 알지만 고민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다시는 이제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유 부장님은 뭐 저를 제 가까이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어왔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워크인이 어떤 회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저도 나름 카페랑 유튜브에 가입을 해서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아는 물류회사가 그런 오픈형 카페나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는 것도 사실 놀랐었고요. 거기에서 몇 달 정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워크인의 운영 원칙이 정직과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에 정확하게 부합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카페를 통해서 사실 구직자분들이랑 일일이 소통을 하고 택배 구직에 관한 정보를 일일이 다 공유를 해준다는 게 사실 진정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카페나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전에 일했었던 그런 물류회사들한테 구직자분들의 환불까지 받아주면서 엄청난 공격, 비난 이런 것들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정성 있게 보였고 굉장히 멋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면 아마 많은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끄럽지만 앞으로 떳떳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목적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다룰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택배뿐만이 아니라 물류 운송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현장의 느낌을 좀 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우선적인 목표고요. 예전보다 아무리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돈만 바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업체들이 속된 말로 구직자들을 등쳐먹는다? 이런 상황이 아직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지난 실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갚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욕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물류업계에 그런 업체들이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데 조금의 힘이라도 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인의 운영 철칙이 정직과 투명성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떳떳하게 공개하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크인의 옥승원 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좋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